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7월의 첫날 바로 어제였습니다. 밤 9시 30분쯤 도심 한복판인 시청역 인근에서 퇴근 이후에 저녁 시간을 즐기던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참담한 역주행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사고에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본격 조사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그 가해 차량, 검은색 차량에 함께 동승했던 운전자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빗발진돼가지고 역주행돼가지고 있는데 빗발진돼가지고 멈춰서질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 전쟁 나고 운전쟁 나게 나를 불러 살아있는 거 아니라는 걸 느꼈어. 지금 나도 떨려서 차가 다 부서지는 이런 내가 소리가 안 난다. 아니 이런 일 세상 처음. 소리만 나는 다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막 어제 다 부딪히면서 오고 이래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 혹시 그 음주운전은 아니신 거죠? 운전을 안 했어요. 바로 측정했어요. 내일 버스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방울도 안 맞았어요. 아, 버스 운전기사세요? 그럼요. 경력이 얼마나 경력에게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착실하게 하고. 사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 바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 혹은 운전자 동승했던 부인일 텐데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현재 입원 중이어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동승했던 이 운전자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허주연 변호사님, 저도 사고로 죽는 줄 알았다. 사망 소식 뉴스로 알았다. 유족께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고 직후에 흥분 상태에서 저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거나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진술일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어쨌든 그 차량 내부에 있었던 동승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을 두고 분석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전자는 갈비뼈를 다쳐서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에 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 지금 동승자인 저 아내분이거든요. 아내의 얘기로는 지금 차가 급발진으로 제동 능력을 잃고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서 저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지금 남편인 운전자가 40년 동안 서울 시내 버스 기사로 7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뭐 트레일러 기사로 일을 하면서 운전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에 상당히 베테랑인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 미숙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 한 번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차량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나와서 이 4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갑자기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좀 비정상적인 주행 상태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도 음주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 남부권 시내버스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윤성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 뭐냐면 물론 뭐 일방적인 아내의 주장, 동승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경황이 없을 때 했던 인터뷰이기도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착실하다, 술도 안 마셨다, 저도 사고로 죽는 줄 알았다라는 약간 이제 방어적 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이 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이 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칠순잔치에 참가를 했었다라고 하니까 칠순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바로 직전 그 어떤 행동, 알리바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계라든지 보통 이제 보게 되면 분노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저 아내분이 하신 그 얘기 중에서 좀 약간 퀘션 마크가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바로 부분입니까? 사망 소식을 뉴스로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사고 나는 순간에 있어서 CCTV를 제가 봤거든요. 예. 봤는데 그 정도 같으면은 사망 소식을 뉴스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사망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좀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공개된 그 CCTV TV 영상을 보게 되면 이 A씨 차량이 행인들을 충돌하고 난 이후에 예.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목격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와 연관돼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건 급발진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그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요. 사망 소식을 뉴스로 알았다. 저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좀 더 나중에라도 오윤성 교수 말씀은 따져봐야 된다. 저 부분도 주목해야 된다. 운전자 측의 주장은 술 한 방울도 안 마셨고 이거 운전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버스 운전 핸들만 잡은 사람인데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역주행을 했다. 일단 경찰 지금 갈비뼈 부러져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경찰 조사 못하고 있고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68살의 A씨 경찰이 1차적으로 음주와 마약 여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는 1차 결론을 내린 한 상태인데 경찰 브리핑도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운전자 진술 받으셨어요? 지금 운전자 상대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그리고 부상을 입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진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응승자 60대 여성분 지금 병원 가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음주 검사는 하셨어요? 개초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직후부터 오늘까지 경찰이 사실 가급적 웬만한 그 기자들의 질문에 취재진 질문에 즉답은 피하고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수사 중이다라는 언급만 하고 있는데 술은 마시지 않고 운전한 걸로 알고 있다. 이 얘기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마약도 아니다. 갈비뼈 골절이라 진술이 어려운 상태다. 급발진 주장도 피의자의 진술이다. 이수영 교수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한다. 구속수사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구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고요. 예.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이제 뭐 과실이라 손치더라도 치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막심해서 이 정도의 이제 심각한 상황이면 아마 구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예. 문제는 지금 간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약물도 지금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급발진과 연관하여 지금 이 차량과 연관된 정밀 감식을 아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수에서. 그런데 이제 보통 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뭐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다 컴퓨터 칩이 내장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ECU라고 하는데 거기서 과연 시그널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됐는지 하는 데 대한 정밀 감식이 나와 봐야 그래야 이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지금 운전자 과실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도 회복 상태를 보고 출장 조사 등 신속 조사하겠다 경찰. 급발진이어도 혐의 안 달라진다. 구속영장 검토하고 있는데 그 지금 줄기차게 나오는 내용이요. 그 이현정 의원. 네. 그 역주행 이번에 가해 사고의 운전자는 40년 운전 경력의 버스 기사입니다. 그 74년에 버스 면허를 땄고요. 최근까지도 경기도권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해서 뭐 회사 주변 동료들 말도 그렇고 보니까 과거에 트레일러 기사도 근무한 이력도 있다. 뭐 바퀴 달리고 핸들 있는 건 많이 운전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건과 좀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주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사건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운전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지금 굉장히 베테랑 운전기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직업적으로 버스 운전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68세이시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역으로 버스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이 저도 매일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여기 아마 이제 조선호텔이 조금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차장에 내려오면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가서 시청에서 이제 가는데 문제는 바로 정면에 보면 바로 거기는 이제 전부 다 일방통행입니다. 예. 한 4차선 도로대 일방통행인데 근데 이 지금 차가 보니까 우측으로 조금 틀다가 바로 이제 이 일방통행 길로 지금 가속도를 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초보도 이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차들도 있고 그렇죠. 일방통행이라는 게 이제 웬만한 이제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예. 가기 힘든데 왜 그쪽으로 갔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급발진인지 아닌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건 베테랑 운전기사가 초보도 아니고 예. 이런 분이 과연 저 길에서 왜 우측으로 틀지 않고 바로 인가 이 직진을 해서 저기 일방통행길로 갔을까라는 그러게요. 의문들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